소일 사용 설명서 마지막 4부. 자, 지난 시간의 요약. 비슈림프에 있어서 물잡이 기관은 소일의 특성 때문에 나온 얘기일 뿐 생물학적 여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박테리아 활성 시기와는 무관하다. 나아가 비슈림프에 있어서 소일 두께 5cm 정도 깐다는 것 역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연관성을 찾는다면 바닥 수초일 경우 5cm 정도면 뿌리 활착에 용이하니까 그렇게 연결된 것이다. 비슈림프일 경우 딱히 5cm를 깔 이유는 없다. 왜냐? pH만 잡아주면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다면 비슈림프일 경우 얇게 까셔라. 온도는 기본, 중요한 것은 pH. 참고로 저는 예전에 다이소 곡물팩에다 연갈탄을 넣은 비슈림프 전용 환수물을 별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초일 경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아시는 내용, 용량 계산입니다. 만약 어항 사이즈가 40큐브일 때 가로는 450, 세로는 450입니다. 두께를 5cm를 올린다면 몇 리터의 소일이 들어갈까요? 답은 간단하죠. 0.45 곱하기 0.45 곱하기 0.05 곱하기 1000. 그러니까 10.125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속상합니다. 소일이 8리터 혹은 9리터 짜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럴 경우 더 사야 할까요? 자, 아니겠죠. 이럴 경우 우리는 난석을 바닥에 미리 까는 겁니다. 난석으로 바닥 두께를 일부 채우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수초들의 뿌리는 대략 3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예시를 든다면 화분 분갈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분 밑에는 슈즈럼 폼 혹은 펄라이트가 무수하게 들어가 있겠죠.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공기층을 만들어 줌으로써 보수성과 통기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난석을 활용하시는데 물생활에서의 난석은 통수성과 활착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 같은 난석, 즉 원리가 같다 하더라도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아가 난석에다 영양분을 넣었다면 바로 바닥 비료겠죠. 파워 샌드가 된다. 왜냐? 난석의 공급률은 바닥재 중에서 최고니까 그렇다. 여기서 꿀팁. 수초라 할 시 난석의 활용은 최대 바닥 두께의 20% 정도로 쓰셔라. 수초의 생육에는 좋다. 그러니까 바닥 5cm라면 1cm 정도는 난석으로 까셔라. 오히려 난석을 깔고 소일을 쓰시는 것이 소일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소일이 깨졌네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전 소일 역시 반영구적인 바닥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소일의 특성에 맞춘 소일 사용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계속 돌려보시고요. 자, 결론. 소일의 공급을 빨리 여는 것이 물잡이가 빠른 길이다. 단 소일의 세척은 금지.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물잡이 기간은 최대 3일을 보고 있고 비슈림프일 경우 최대 7일이면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